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돈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과 돈에 대한 느낌에 따라서 돈의 흐름은 유동적으로 변화합니다. 돈은 고정되지 않는 하나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은 돈이 당신에게 쉽게 오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쉽게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로 2억이라는 빚을 가졌던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을 알려드릴 것인데요.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으로 돈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돈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돈을 사랑하라. 나는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을 때 지금의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그리고 아내는 나의 프로포즈를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받아주었다. 사실 아내는 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2억 원의 빚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서 돈 걱정을 하지 않았다니 어떤 의미에서는 배짱이 두둑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우주에 주문을 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내를 만날 때부터 이 사람에게 절대로 돈 걱정을 시키지 않겠다 라고 결심했다. 이것이 우주로 보낼 주문이 되어 아내는 전혀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결혼한 이후에도 가계부 관리는 내가 담당했고, 불안한 요소는 아내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또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절약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아내는 아이가 생긴 이후 나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말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을 시기였다. 나는 물론 당연하지 라고 말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쯤에 둘이 호프 집에서 맥주를 기울이며 데이트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돈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맛있는 꼬치 요리에 맥주를 마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 돈은 정말 좋은 거야.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다. 아무리 빚이 있어도 우리는 늘 돈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말로 표현했다. 마음에 드는 운동 하나, 옷을 찾아보기 위해 아울렛에 갔을 때는 아내에게 얼마까지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반드시 가격은 보지 말고 마음에 드는 것을 사 라고 말했다. 그래야 돈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물건의 대금이 되어주니까. 어쨌든 아내와 돈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아내와 돈님이 기뻐하면 그것은 나의 자신감으로도 연결된다. 모든 것은 내가 우주에 보낸 이 사람에게 절대로 돈 걱정은 시키지 않겠다 라는 주문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우리 부부는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돈은 정말 좋은 거야 라는 말을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나의 금전운을 향상시키는 말버릇 중에 하나인 돈은 좋은 거야, 고마운 존재야 라는 말이 여기에서 탄생했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에 애정을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를 대상으로 고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돈은 정말 좋은 거야 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돈에 대한 사랑은 능동적인 것이다.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사랑해야 한다. 내가 평소에 전하고 있는 선불의 법칙과 같다. 우선 이쪽에서 사랑을 발견해서 감사해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돈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돈에 의해 받고 있는 혜택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돈이 있으니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시원한 방에서 지낼 수 있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만약 현실적인 상황이 이조차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도 돈이 있어서 도움을 받은 일 쪽으로 눈을 돌리고 아, 돈은 역시 좋은 거야. 고마운 존재야. 라고 느껴보아야 한다. 돈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긍정적인 감각으로 돈과 관계를 맺는 비결 한 가지를 말해주겠다. 바로 돈이 들어오는 말버릇, 짤랑짤랑이다. 내키지 않은 일이나 힘든 작업, 또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자신의 우주은행에 돈이 저금되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짤랑짤랑하고 중얼거리면 어느 틈에 돈이 쌓이고 쌓여서 다양한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온다. 아무리 작은 행동도 우주은행에 저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노력은 언젠가 보답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워하면서 돈을 원망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아무리 가혹한 상황이라도 미래의 풍요로움이나 즐거움을 이미지화하고 미소를 잃지 않으며 우주은행에 지속적으로 저금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짤랑짤랑이라는 기분 좋은 소리를 길동무 삼아 눈앞의 일들을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쌓아나가자. 두 번째, 돈이 안겨준 행복을 다시 음미하라. 나는 돈을 사용하면 그 금액을 수첩에 기입한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에는 통장에 찍힌 인출 금액 옆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려고 인출을 했는지 용도를 기입한다. 정말 세밀한데요. 빚을 지고 있던 시절의 버릇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사실 이것은 나의 소중한 돈님이 무엇을 대신해 주었는지 기억해서 나중의 추억으로 즐기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그만둘 수 없는 습관이다. 아, 이때 사용한 4만 원은 아내와의 점심 식사 비용으로 사용했구나. 그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돈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날 인출한 20만 원은 멋진 운동화가 되어 주었어. 돈님,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첩이나 통장을 펼칠 때마다 몇 번이나 추억을 떠올리고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한다. 이상하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어라?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카드 할부금 때문에 내가 필사적으로 일해서 번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정말 힘드네. 통장을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거기에 사용된 돈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 힘들게 찾아주었더니 내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다니 정말 슬픈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돈을 사용한 상황을 기억해내고 몇 번이나 정말 고마웠어. 돈을 정말 값지게 사용했어. 돈은 고마운 존재야. 라고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는 사람에게 돈님들은 모이고 싶어 한다. 돈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돈을 써서 즐거웠던 기억을 만들고 그것을 몇 번이나 되새겨야 한다. 돈님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여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돈님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한다고 말하면 하지만
그건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돈을 사용해서 즐거웠던 일을 반복해서 곱씹어 보는 버릇은 2억 원의 빚이 있던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돈이면 발포주를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00원이면 꼬치구이 한 개를 살 수 있어. 주인에게 양념 좀 듬뿍 달라고 해서 그 양념에 밥을 비벼 먹는다면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야. 멋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1,000원아. 정말 고마워. 이런 식이었고 그것을 몇 번이나 기억해내고 즐겼다. 지금도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돈과 관련된 행복한 기억을 매일 머릿속에 떠올리고 미소를 짓는다. 그렇다. 빚더미에 깔려있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돈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뒤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돈이 있어서 행복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몇 번이나 그 행복감을 음미한다. 기억은 재체험이다. 우주에서는 현실과 기억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돈이 안겨준 행복을 몇 번이나 기억해내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돈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언젠가 돈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노후에 돈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만 한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으면 당사자인 돈님은 그 사람 곁을 떠나버린다. 최근에 자주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아이를 키울 때의 감각과 비슷하다. 늘 우리 아이 괜찮을까? 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부모의 생각대로 자라기를 바라면 아이는 그에 반발하거나 부모가 믿어주지 않는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점차 자신감과 자유를 잃어간다. 아이를 걱정하는 것보다 그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해야 한다. 조용히 지켜봐주면 신기하게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을 느끼고 자신 있게 살아간다. 돈을 사랑하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다. 돈은 신뢰를 받아야 힘을 발휘하는 존재다. 돈에 대해 늘 돈에는 나쁜 경험이 있어서 어차피 내게는 와주지 않을 텐데 하고 불신감만 가지고 있으면 돈은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느낀다. 그렇게 되면 돈이 갖추고 있는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돈이 있는 사람이란 돈이 들어온 이후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인생과 돈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한층 더 돈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가기 때문에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네 번째, 돈의 성격은 이미징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이 돈은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당신의 우주에서 돈의 성격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돈은 배신을 낳는 무서운 존재야. 돈과는 절대 친해지면 안 돼. 나라면 절대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을 테지만 당신의 우주에 존재하는 돈을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의인화한다면 정말로 당신 인생에서 돈은 사기나 저지르고 다니는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반대로 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돈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최고의 존재야.
돈은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야.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의 우주에 존재하는 돈은 성실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존재가 된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이미징한 성격을 가진 돈들과 함께 살아왔다. 사기꾼이나 조직폭력배 같은 돈과 연결되어 온 사람은 늘 속거나 쫓기는 식으로 돈 때문에 좋지 않은 경험을 해왔을 것이다. 빚을 지고 있던 시절의 나에게 돈은 악덕, 사채업자였다. 지금은 천사 같은 존재지만 반대로 당신이 키다리 아저씨 같은 돈들과 항상 교류를 해왔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돈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보호를 받으며 필요할 때마다 돈이 들어와 당신을 뒷받침해주는 인생을 걸어왔을 것이다. 어떤 성격의 돈님과 함께 할 것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우선 이 지구상에서 인연을 맺은 돈님을 당신이 가장 사랑하거나 신뢰하는 누군가로 치환해보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찾아와 도움을 줄 것 같은 영화의 주인공으로 생각해도 좋고, 어린 시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주었던 상냥하고 따뜻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로 생각해도 좋다. 세계적인 갑부나 글로벌 기업 CEO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달려갈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떤 소원이든 말해봐. 내년에 체인점을 열고 싶다고? 내가 이루어줄게. 우린 파트너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당신에게 들어오는 돈님에게 대입한다. 당신의 입장에서 돈의 성격을 정하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 이미징을 하는 것이다. 그런 뒤에 어떻게 하냐고? 매일 돈님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우선 전기요금, 식비 등등 매일 돈이 당신에게 안겨주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위대한 돈의 신 같은 존재가 당신의 돈에 깃들어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히어로처럼 나타나 도와준다고 항상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한 대로 열심히 움직이는 돈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돈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언젠가 돈이 다 떨어지지는 않을까? 노후에 돈이 부족해지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만 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으면 당사자인 돈님은 그 사람 곁을 떠나버립니다. 최근에 자주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아이를 키울 때의 감각과 비슷합니다. 늘 우리 아이 괜찮을까 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부모의 생각대로 자라기를 바라면 아이는 그에 반발하거나 부모가 믿어주지 않는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점차 자신감과 자유를 잃어갑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해야 하죠. 조용히 지켜봐주면 신기하게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을 느끼고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신뢰를 받아야 힘을 발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 늘 돈에는 나쁜 경험이 있어서 어차피 내게는 와주지 않을 텐데 뭐 하고 불신감만 가지고 있으면 돈은
아,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갖추고 있는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란 돈이 들어온 이후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인생과 돈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한층 더 돈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가기 때문에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돈을 쓸 때도 정성껏 대해야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갑이 참 편하네. 전에는 지갑이 너덜너덜하고 지저분해서 정말 불편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걸. 기분이 좋아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정말이야. 여기는 정말 마음에 들어. 다음에 꼭 다시 올 거야. 돈들이 몰래 하는 대화입니다. 지갑에 들어온 돈들은 다양한 우주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죠. 은행에서 돈을 찾거나 거스름 돈으로 들어오는 돈들을 지갑에 넣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나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자, 여기가 너희들이 머물 장소야. 편히 지내. 라고 말합니다. 돈을 지출할 때는 고마워. 여행 잘하고 친구들 많이 데리고 또 찾아와. 라고 말하죠. 상점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지고 있던 시절부터 최근의 코로나 대책으로 인하여 직접 고객을 대하면서 팔찌를 제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는 상점의 계산대에서 현금을 꺼낼 때마다 돈 하나하나에 인사를 합니다. 지폐 한 장, 한 장을 탁자 위에 늘어놓으면서 지폐에 새겨진 인물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2번씩 인사를 반복합니다. 이런 인사는 빚을 지고 있던 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15년에서 16년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매상이 많은 날은 3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죠. 나 스스로도 뭔가 이상한 의식이라고 인식하곤 했습니다. 직원들이 늘어난 이후부터는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 돈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후에 은행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일상화된 뒤에는 자연스럽게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에만 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철학과는 약간 의미가 다르죠. 마음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고 돈을 웃는 얼굴로 내보내면 반드시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긴 습관입니다. 돈을 정성스럽게 대하면 인생도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당신 자신이라면 돈 역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우주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이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돈을 대하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그로 인해서 인생의 대전제가 바뀌고 돈 이외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출이 주문과 연결됩니다. 됐어.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것은 이미 저희 책을 읽은 사람이나 강좌에 참가했던 분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자주 들어본 말버릇일 텐데요. 우주의 소원을 주문한 뒤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주문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언뜻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절망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반드시 그 앞에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미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문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가짐입니다. 우주로 주문을 낸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불행했을수록 보다 커다란 문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불행한 상황을 행복한 미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장소를 향하여 크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30대 남성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족을 꾸리고 웃음이 넘치는 인생을 보내겠다라고 주문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는 부업을 시작했고 나름대로 조금씩 수입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언젠가 부업으로 독립하더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순간 다니던 회사가 파산해 버렸습니다. 아, 일단 조금 부업을 쉬고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남성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멋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주가 방향을 전환했군요. 이대로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을 같이 진행했다면 당신의 주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큰 마음 먹고 부업에만 몰두해 보세요. 아, 그런 뜻이었나요? 그러자 남성은 활짝 웃으며 부업을 본업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만에 그의 연봉은 3억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됐죠. 마침내 본인이 원했던 인생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문을 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장벽이고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깔보지 말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전진하면 반드시 밝은 미래에 도달합니다. 주문은 당신이 낸 것이니까요. 연애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어 라고 우주에 주문을 낸 여성이 결혼 상담소에서 우연히 소개받게 된 사람이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만나보니 뜻이 잘 맞았고 왠지 처음 만나는 것 같지 않은 친숙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나는 우주에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주문했는데 라는 생각에 여성은 연봉 1억을 받는 남성들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남성과 만날 때만큼 즐겁지도 않았고 장례를 함께 설계할 만한 상대도 없었습니다. 결국 여성은 연봉 따위는 관계없을지도 몰라 이 사람이라면 함께 맞벌이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그 남성과 교제했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부업으로 부수입도 올리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남성이 다니던 회사가 파산을 하자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업을 본업으로 바꾸었고 연봉 3억 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주에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는 주문을 낸 여성은 결과적으로 연봉 3억 원을 버는 남성과 인생을 함께하게 된 것이죠. 이제 눈치챘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든 전반부의 남성과 후반부의 여성은 각각 우주에 소원을 주문하고 파란을 겪은 뒤에 서로를 만나 행복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우주에 소원을 주문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주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됐어.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아니, 크게 알려드린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돈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 두 번째는 돈을 쓸 때도 정성껏 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지출이 주문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수성가 부자로 아주 유명한 김승호 회장님은 돈이란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수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돈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혹은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평소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가요? 오늘 한번 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느끼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자신이 돈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다면 지금부터 그 마음을 바꿔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중한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당신에게 돈은 두려운 존재인가요? 아니면 고마운 존재인가요? 실제로 2억이란 빚을 졌던 한 남자는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연히 알게 된 방법을 통해 빚을 순식간에 다 갚고 지금은 많은 부를 얻게 되었죠. 그 남자는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의 저자 고이케 히로시입니다. 히로시는 돈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분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현실에서 많은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잘 클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듣고 행동해야 자신의 것이 되니까요. 그러니 오늘 영상을 들으시고 반드시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 사람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있는 쪽보다 없는 쪽,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 눈길을 돌리기 쉽다. 이미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다. 감사합니다는 말 자체가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키워드다. 언제 어디서든 감사합니다를 말버릇처럼 사용하면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더욱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돈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돈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다. 적은 돈이라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전운을 향상시키는 비결이다. 나는 빚을 지고 있던 시절에 의류 판매점을 운영했다. 빚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결심한 이후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었던 것은 이대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변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의류 판매점을 접고 회사를 다니며 변제를 할 것인지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즉시 결정이 내려졌다. 매달 450만 원의 변제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회사에 취직한다고 해서 변제를 할 만한 돈을 벌 수 있는 보장이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쉽게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의류 판매점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의류 판매점 운영에서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양복 스타일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좋아,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은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선 나약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했다. 10만 원, 1만 원, 아니 단돈 100원이라도. 의류 판매점의 상품 구입은 위탁 판매가 아니라 선불을 주고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팔리지 않으면 당연히 적자가 났다. 당시 나는 의류 중에서도 주로 양복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XS에서 LL까지 모두 갖추고 싶지만 그럴 경우 리스크가 너무 컸다. 그래서 매입을 할 때 이런 무늬를 좋아할 고객은 하는 식으로 우선 단골 손님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판매 확률이 높은 사이즈만을 매입했다. 제품을 매입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상대방이 질린다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돈이든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한다는 것은 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중에 1,500원밖에 없으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꼬치구이는 숯불에 직접 구운 꼬치구이가 나을 것인지 아니면 양념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양념도 활용할 수 있는 통조림이 좋을 것인지 항상 그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최대치를 생각하고 찾아냈다. 아, 이런 일도 있었다. 도쿄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일 때문에 손목시계가 꼭 필요했었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만 원밖에 없었다. 쇼핑센터에 갔더니 그 정도 예산으로도 살 수 있는 시계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는 몇 개의 시계 판매점을 돌아다녔다. 큰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에 내게 3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대충 아무거나 구입해서 착용하고 싶지는 않았다. 몇 번째의 판매점이었을까? 나는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계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거 마음에 드는데? 라고 말했다. 그것은 검은색 원판 안에 숫자만 단순하게 늘어서 있는 시계였다. 하지만 비스듬히 보면 원판 위가 돔 형태처럼 부풀어 오른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마침 가격도 3만 원. 나는 만족스럽게 그 시계를 구입했다. 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고 다니면 일을 하는 도중에 멋진데? 재밌는데? 라는 식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나는 그 시계를 꽤 오랜 기간 소중하게 착용했다. 내게는 3만 원이 아니라 그 10배 이상의 커다란 가치를 안겨준 시계였다. 손에 넣고 싶은 돈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금 가진 돈에 집중하여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돈님도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눈을 빛낼 것이다. 이것이 돈을 새롭게 대하는 방식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면 돈을 웃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반걸음 앞의 미래를 봐야 한다. 현재를 산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는가?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현재는 조금 다르다. 현재는 자신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범위의 바로 앞의 미래다. 사실 지금은 말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되어버려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몇 초, 몇 분, 몇 시간, 며칠의 단위를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다.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을 사용할 때에는 돈을 지출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평소에 돈을 사용하는 방법의 지침을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절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만 얽매이면 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인생을 보내게 된다. 늘 지저분한 방에서 살고 늘 인간관계가 어긋나고 갈등에 휩싸이는 등 늘 곤란한 현재가 되풀이된다. 지금까지 현재에 집착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시선을 들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확인해보자.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장소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당신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슬프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희로애락에는 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평소 돈이 없거나 돈 때문에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중요한 돈에 저주가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저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돈을 잃게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는 돈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에너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저주를 풀고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억 원이라는 많은 빚을 졌던 저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방법이니만큼 돈에 대해서 더욱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소중한 당신에게 더욱 많은 돈들이 함께 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이 많으면 돈이 다가오지 않는다. 자신이 뱉는 말은 그대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어떤 나날을 보내는가에 따라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어떤 나날을 보내는가, 어떤 인생을 보내는가, 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등이 정해진다. 내가 처음으로 쓴 책,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 거듭 강조하며 전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 돈은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에 매우 민감해서 그런 에너지가 있는 장소에는 다가가지 않는다. 돈 자체가 풍요로움의 에너지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돈을 신뢰하고 돈에 대해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갚아야 할 빚이 많은데 안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안해하는 게 정상이죠.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불안감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과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주는 발신을 먼저 받고 움직인다. 항상 발신이 먼저다. 돈을 신뢰하지 않아서 불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한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아주 커서 매사의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무의식 중에 그러고 보니 하고 기분 나빴던 일을 찾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이 낳는 것은 돈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사건들이다. 돈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이나 불안도 우주 공간에서는 저주 같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에는 본래 걱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사랑과 안심과 신뢰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가져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저주와 다를 것이 없다. 걱정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자신의 심신을 지키기 위해 이용하는 보호 장비 같은 것이다. 우주에서는 불필요하다. 연애나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남편에 대해 이 사람 바람 피우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주문이 우주로 보내지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주문이 우주로 보내지며 우리 아이는 자립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야말로 캥거루족을 낳는다. 반대로 금전운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은 걱정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고 돈과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너를 믿는다. 내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줄게. 라는 긍정적인 말과 신뢰를 얻으며 자랐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란 환경이 걱정과 불안 속에 있었다고 해서 평생 거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의 당신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진정한 나에 대해 항상 신뢰하는 말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괜찮아. 나라면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믿어. 최선을 다해 나 스스로를 지원할 거야. 내가 2억 원의 빚을 9년 만에 변제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 만에 변제하겠다고 결심한 뒤 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이미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누려라. 파랑새라는 동화를 알고 있을 것이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인 틀틀과 미틀이라는 남매가 이웃집 할머니로부터 딸이 병에 걸렸는데 파랑새 좀 찾아주겠니? 파랑새만 데려오면 우리 딸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부탁을 듣고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돈이 필요하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파랑새를 찾으러 무작정 떠나는 틀틀과 미틀 같은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틀틀과 미틀은 꿈속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추억의 나라, 행복의 나라, 미래의 나라에서 남매는 파랑새를 발견하지만 그 나라들을 빠져나온 순간 파랑새는 다른 색깔로 바뀌거나 죽어버려 남매를 크게 낙담시킨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남매가 잠에서 깨어보니 그토록 찾아다녔던 파랑새가 집 안에 있는 게 아닌가. 틸틸이 키우고 있는 새가 파랑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행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는 멋진 동화다. 돈이 선물하는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그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 멀리에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잔뜩 쌓인 청구서를 무시하고 오늘 가게를 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날 티셔츠 한 장을 구입해준 고객에 대한 기쁨도 잊었다. 어딘가 멀리에 있을 아직 본 적도 없는 돈이 풍족한 생활이나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행복을 얻는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행복,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로 시선을 돌려보자.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소중하게 여기자. 이미 존재하는 그 풍요로움을 한껏 누리고 느껴보는 것에서부터 풍요로움은 증식된다. 세 번째, 감출 수 없는 것이 우주의 구조다. 우주는 존재를 무시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나아가 현재의 우주는 사랑의 에너지를 강화하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존재를 무시당한다는 데에 너그럽지 않다. 그럴 경우 돈 문제 등을 감추려 하면 우주는 모든 힘을 기울여 봐, 여기 있잖아 라며 당신이 감추고 있는 것에 빛을 비춘다. 우주는 당신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빛을 비추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곳, 그곳이 우주다. 나는 내 빚을 들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상점을 경영하는 이상 고객을 상대하며 사실은 이번 달 매상이 너무 안 좋아서요 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돈을 꽤 잘 버는 척 행동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자기계발 서적 등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흉내를 내라 라는 글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다. 부자의 언행을 흉내내면 그것이 그대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되어 우주가 실현을 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부자 흉내를 내면서 돈이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거잖아. 일만 잘 풀린다면 감추는 일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감추면 안 된다면서 사실을 감추는 게 맞다니 대체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상대방에게 그것을 감추고 있는가다. 인생의 파트너인 아내에게 불륜을 감추거나 결혼하려 하는 상대방에게 빚을 감추거나 거기에 커다란 죄악감을 느끼면서 계속 감추는 것. 이것이 인생을 후퇴시키는 커다란 문제다. 덧붙이자면 나는 현재의 아내와 만난 시점이 빚이 수령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반드시 갚을 거야 10년 안에 라고 결심한 이유여서 엄청난 기세로 금전운이 상승했고 변제에 부지런히 힘을 쓰고 있던 시절이었다.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였기 때문에 감추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고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배우자를 만나겠다라고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혔다. 그리고 결혼은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기다려줘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응?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빚을 모두 갚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나의 빚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후일담이지만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만약 내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 생각하기도 싫다.